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공허인 정청래입니다. 어제부터 공허했어요. 아니, 원내대표 투표하셨어요? 안 부르더라고. 제가 오늘은 세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떠나세요. 첫 번째는 왜 공허한지. 두 번째는 그 얘기했어요. 연립정부. 그냥 의원님 버전으로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립정부를 줄이면 연정이잖아요. 연정에 대한 연정을 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의 퀘션 마크를 하면서 지금 왔어요. 트위터에. 아재 개그. 네. 의원님 차에는 아재가 타고 있어요. 붙이세요. 근데 아재 개그가 나쁜 건가? 네. 어쨌든 연정 이거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왜 띄우는 거예요? 의원님 사진 띄우려다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네. 이게 있더라고요. 의원님 이런 말 했어요? 한 적 있죠? 아니, 맞아요. 하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뭐, 친노다, 뭐, 문재인을 위한 거다, 뭐 하다, 하도 얘기해가지고,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 한다니까? 나 진짜 몇 번을 말해야 돼? 나는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니라니까? 불의에는 경로고, 소주는 진로 마신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임을 맞추려고 진로 한 거죠? 아니, 불의에는 경로다. 여기까지 하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 소주는 진로다. 어쨌든 그래서 네. 그 연립정부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20대 국회 관전 포인트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되죠. 개원 협상이라는 걸 해요. 오늘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6대1의 경쟁을 뚫고 됐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원내대표. 제가 일을 같이 해봤어요. 네. 17대 국회 문광이 4년간 같이 해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유능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오늘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강단과 결기를 갖고 맹활약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했죠. 박지원 원내대표의 맞상대로는 적당한가요? 오히려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당선 일성으로 그런 얘기 했죠. 그분이 아무리 그 화려한 기술을 펼치더라도 3당의 대표일 뿐이다. 그리고 3당의 원내대표 이상의 5번은 안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침을 오늘 놨어요. 오늘 투표 결과 봐도 그렇고 네. 늘 보면 김종인 대표 쪽에서 하는 말이 친노, 운동권은 네.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부산 경남에서 당선된 분들도 보면 다 친노 다 운동권이야. 그렇죠. 네. 오늘 원내대표 당선된 우상호 의원도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학생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386의 주자죠. 옛날 20대 때 무슨 총학생회장이라든가 전대의장 그 명함을 갖고 평생 갑질하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경력을 어떡하란 말이야. 어쩌라고. 그 경력이 있다는 걸 가지고 무조건 운동권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백범 김구 선생도 운동권 출신이에요. 독립운동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김종인 대표조차도 경제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운동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정신건강도 좋고 몸도 좋고.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고 총선에 임하는 종편의 전략이었잖아요. 그게 자꾸 왜 말려드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적절히 잘 뽑았다.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양장 대결이 결선에서 붙었죠. 네. 결선에 붙었는데 몇 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7표 차로 났는데 색깔은 비슷한 분들이죠. 색깔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결선을 붙었다는 것 자체가 총선 때의 친노 운동권 프레임 이 부분은 잘못된 거고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될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원식 의원도 을지로위원이라고 사실은 거기도 운동권이에요. 운동권이죠. 김근태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네. 정통 운동권이죠. 다 운동권이에요. 사실은 그 민주당의 당선인 대부분이 사실은 운동권 시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운동을 했거나
박주민 운동권 아닌가? 골수 운동권이잖아. 김종인 대표의 주장대로 하면 비례대표도 잘못된 거예요. 거기 된 권미역, 이분도 시민운동했던 분이죠. 이재정 변호사, 민권, 인권 변호사로서 운동권이죠. 재윤경, 거기도 운동권이에요. 가계부채 탕감 운동한 분이거든요. 주빌리은행,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과. 다 그래요, 다. 근데 그런 사람들 빼고, 그럼 누구를 국회의원 시켜야 된다? 아니, 그 약자들의 권익이 침해받을 때 그 사람을 대변해서 운동한 사람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실제로. 어떡하라고. 19대 국회 때 두 가지 주눅 들었던 그 프레임이 있죠. 걸핏하면 너 종북이지. 그럼 아무 말 못하는. 친노 종북. 그렇죠. 이걸 걔네가 깨야 돼요.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게. 이걸 깨야 돼요. 거기에다가 막말. 예. 미국에는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고. 친노 종북 하수인 막말. 근데 요즘은 어제 오늘 기분이 좋았어. 손혜원 당선자 드디어 지역구뿐만 아니라 막말도 이어받는가. 막말로야. 막말도 인수인계했나.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썼어요. 손혜원이 자랑스럽다. 오늘 솔직 담백하게 얘기 잘했다. 노인은 안 변한다. 있는 그대로 잘 얘기했다. 종편만 보는 것 같다.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한두에 아는 사이가 아닌데, 물론 그 사인으로 알던 사이였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적 입장이 갈라지거나 판단이 갈라지는 거를 여러 번 보면서 참다가 드디어 당선이 되고 본인이 한 사람의 입법 기관으로 말할 기회가 생기자 진실을 말해버리는 거지, 자기 속내를. 그리고 이부 손혜원 당선자를 마포로 잘 모셔왔어. 그러니까 총선 때 이분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정청래를 자르지 말라고 20번 얘기했다. 근데 잘렸다. 그래서 이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좀 뿌듯했지. 의원님 원래 자기한테 유리하면 다 뿌듯하잖아요. 아, 참, 지난 월요일 날 국회의원 활용법 강연했잖아요. 의원님이 요새 할 일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면 쥐어짜서 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국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지금 강연으로 풀고 있거든요. 장사 잘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내대표도 뽑혔으니까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가, 이거를 제가 오늘 썼어요. 20가지 원내대표의 능력과 태도, 20가지를 썼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제가. 아니, 그 강연 잘 됐나고요, 월요일 날. 강연? 예. 국회의원 활용법. 잘 될 리가 있겠어. 그냥 어지로 막 했어요, 어지로. 국회의원 활용법인데 이거 재밌어요. 지난번에는 국회의원 활용법을 했고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벙커에서 할 건데,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감별법. 이런 국회의원은 좋은 국회의원이고 다음에 또 뽑아줘야 된다. 이런 국회의원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감별하는 법. 그걸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잘 되면 책도 낸다는데 잘 될지 몰라요. 제가 이 원내대표가 우리가 보통 보면 당대표만 주목하고 원내대표는 잘 이렇게 관심의 대상에서 좀 멀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없어요. 평시거든요. 그러면 그 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는 원내대표가 다 하기 나름입니다. 당대표는 사실상 원내 활동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원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 때,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럴 때는 당대표가 활약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눈에 많이 띄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평시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쭉 정기국회 있고 개원협상 있고 이거는 다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왜 이러지? 국회의원 떨어져서 내가 정신이 없나? 의원님 떨어진 게 아니고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있어? 그게 위로가 돼? 떨어지지 않았어요. 낙선이 아닙니다. 자, 원내대표, 뭐, 덕목이나 어떤 분이 또 새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내대표, 첫째, 1.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강인함과 협상 지배력. 여기서 협상 지배력이라 하면,
협상의 기술, 말솜씨가 아니거든요. 그 말솜씨는 누구나 다 있어요. 원내대표 할 정도 되면. 그런데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 못하느냐. 이거에서 항상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원내대표는. 근데 대부분의 원내대표들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말솜씨, 이것이 협상력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할 때는 국민들께 물어보고 국민들이 excuse, 오케이 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고 아니면 패를 던져야 됩니다. 20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해주세요. 20개 다 하실라 또. 왜냐면 요즘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말을 시키면 너무 길게 해요. 원래도 길게 여기서 하셨는데 20개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 예. 당내 최전방 공격수는 잘 보호할 것. 이거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원내대표의 덕목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의원 개개인이 다 논두렁 전기라도 받고 국회의원이 됐고 어떤 분야에는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잘못된 게 뭐냐면 시기와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어요. 손혜원 이번에 당선자도 얘기했잖아요. 이 당은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잘 되고 뭐 하면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토론을 잘하는 국회의원은 TV토론을 계속 내보내야 되잖아요. 안 내보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TV토론을 잘하니까. 너무 인기를 끌까 봐. 너무 인기 끌까 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번 20대 초반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절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형 정치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면 조중동에서 막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민생을 돌볼 때인데 그런 정치 논란거리를 가지고 언제까지 시간을 보낼 거냐. 그러면서 계속 정책 대안을 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못 견뎌요. 그리고 대형 정치 이슈를 그냥 물타기 해버려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순간 욕을 먹어요. 당 지지율도 좀 빠지고. 특히 박근혜 정권 이제 말기잖아요. 분명히 정권 말기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거에 물러서면 대선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당장 이슈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국정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기국회에 충실해라, 뭐 정책 이슈에 충실해라, 뭐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안 어려운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원내대표가 가져야 될 깡이에요, 깡. 그게 배짱이에요. 근데 그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그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잘 할 것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이건 언론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지만 상임위 간사들을 자주 소집해야 됩니다. 그 상임위에 대한 이슈와 그 상임위에 대한 내용들은 상임위 간사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자유롭게 갔다가 자기 원내대표 회의 모두 발언을 하고 이럴 때 꺼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내대표가 진짜로 상임위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간사와의 모임을 정례화해라. 자주. 이런 건 너무 좋은 제안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방송을 볼까요? 보라고 내가 얘기할게요. 그냥 전화로 얘기해요. 그 내용을 볼 방송으로 얘기하고 방송을 보라 그래. 아니 이걸 봐야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야 정의원 나도 거기 한번 나가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 부를 거 아니야. 아니 그거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면 돼요 저희가. 알았어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오셨거든요. 아, 예. 지금 아마 다음에 불러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아까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그때 보면 시기와 침묵이라며 아까는. 시기와 질투의 침묵이 카르텔. 시기와 질투와 침묵 3개예요? 네. 아까는 2개만 얘기했는데 3개를 넣어놨습니다. 스타 마케팅을 시기와 질투는 차이가 뭐예요? 글자가 틀리잖아.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주세요. 연예인 판이든 아니면 스포츠 판이든 이 정치 판이든요. 제일 사람의 평정심을 망가뜨리는 것이 시기심이랍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일단 시기부터 한대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다른 걸 다 못 지켜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지키면 돼요.
예를 들면 박주민은 스타성이 있거든요. 표창원, 손혜원. 스타 군단을 거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내대표가 할 일이거든요. 그들을 키워줘야 된다. 키워줘야 돼요. 특히 조선 의원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제안해 놓은 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의 우수원, 이달의 스타원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러면 그것은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의원이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우상호 원내대표 보좌관으로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아니, 당대표 출마할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를 거느리고 지금 이게 지시할 사항이야, 이게 다 지금. 아니, 송영길, 김부겸, 추미애, 박영선, 김진표 5분 정도의 지금 예비 후보가 물망에 오르는데 본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많죠. 단, 룰을 바꾸지 않는다면. 룰을 바꾸냐 마느냐도 원내대표의 영향이 크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당대표 권한이에요. 그래요? 네. 현재 당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김종인 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룰을 바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원외 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했어요. 원외 교섭단체, 원외. 원외 교섭단체. 그래서 19대 국회의원 하다가 20대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원외 교섭단체를 꾸리자고 했더니 바로 김현 의원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 지금 7명이 가입했어, 지금. 오늘 하루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9대 낙선자 모임, 시원 섭섭당 이렇게 단체 카톡방 이름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원외 교섭단체로 해. 그래서 단체 카톡방 이름이 원외 교섭단체야. 아무래도 내가 그 원외 교섭단체 대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전당대회 룰 협상을 내가 시작해야지.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들. 원외 그룹에서도 대표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당대표로 대표 순서로 내보내는 그게 이제 일종의 개파지. 원외파. 네. 원내 교섭단체 회원도 자격이 있어요. 뭐냐면 억울하게 떨어졌을 것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게을러서 떨어졌어. 그 사람은 다음에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억울하게 떨어져야 돼 이분은. 그래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호적 발언을 한 사람들. 나를 쉽지 않았던 사람들. 네? 그리고 회비를 정확하게 잘 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조건이에요. 뭐 하세요.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이제. 아니 이제 요 말을 해야 돼. 곧바로 개원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개원 협상이라 하면 국회의장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관심은 밖에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장은 누가 하느냐? 이건 당연히 일당에서 합의한 사람을 2당, 3당은 같이 협력해서 뽑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의장 2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당, 3당이 한 명씩 나눠 갖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3번 바꿨어요. 첫 번째는 원내대표 되기 전에는 1당 더민주가 맞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표가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 새누리당으로 뽑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매를 맞았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어요. 국민의당은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이거는 99.9%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 중요한 개헌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협상거리를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란하게 합니다. 아니, 자율투표가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장이 경선이 아니잖아요. 후보가 여럿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합의를 해서. 예리하네. 야, 진짜 예리해. 맞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김보엽 기자 참 훌륭한 기자네. 저도 어떻게 원외 교섭단체. 원외 교섭단체 담당 기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좀 약간 난해한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했어요.
지금까지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당이 국회의장도 먹고 그럼 법사위원장도 가져갈 거냐 이런 논리를 치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지. 왜냐하면 야당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하는 건데 지금 야당이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일당이 됐지만 주장했냐면 야당이란 말이죠. 일당이니까 국회의장 우리가 하고 야당이니까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할래. 이거를 관철시키면 우상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세요. 왜 법사위원장이 중요하냐. 각 상임위에서 법이 올라옵니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법사위로 모든 법이 다 모여요. 다 모이고 거기서 최종 게이트키핑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은 돼, 안 돼 하고서 막판에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할지라도 법사위에서 안 돼 하고 보류, 계류 이렇게 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키맨이 누구냐?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은 직권산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권산정에 지난번에 난리가 나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순서가 상임위원장을 몇 대 몇으로 배분할 것인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좀 그 말은 착하게 했더구만요. 우리가 3당으로서 의석 비율에 맞게 주장할 거다. 원래 그게 맞는 거죠. 300명 중에서 38명이면 뭐 쳐주면 11%잖아요. 그러면 18개 상임위 중에 11%면 몇 개일까요? 2개 정도 되겠죠. 상임위원장. 계산이 안 됩니까? 네. 어느 님 어디 들어가나 생각하고 있으세요. 2개 정도를 주장하면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4개를 주장했다. 그러면 4개를 주장하고 2개로 양보하면서 다른 특별위원회, 알짜 특별위원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국회 개원 협상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2016년 하반기 국회 정치의 질서 그리고 국정감사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내대표의 주도적인 역할이 거의 다다. 그리고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그리고 뽑히고 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원내대표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외 교섭단체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남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 지키리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에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오호, 딴지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아름다운 5월 춘천 밴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5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 신의 목소리 YB, 국카스텐, 쉬즈곤을 부른 밀젠코, 노브레인, 정준영 밴드, 유명 뮤지션들이 펼치는 춘밴. 아름다운 5월 춘천에서 만나요. 춘천 밴드 페스티벌 티켓은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되죠. 개원 협상이라는 걸 해요. 오늘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6대1의 경쟁을 뚫고 됐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원내대표. 제가 일을 같이 해봤어요. 네. 17대 국회 문광위 4년간 같이 해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유능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오늘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 한다니까. 나 진짜 몇 번을 말해야 돼. 나는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니라니까. 불의에는 경로고 소주는 질로 마신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임을 맞추려고 진로 한 거죠? 아니 불의에는 경로다. 여기까지 하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 소주는 진로다.
어쨌든 그래서 그 연립정부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20대 국회 관전 포인트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연정을 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의 퀘션 마크를 하고 하면서 지금 왔어요. 트위터에. 아재 개그. 네. 의원님 차에는 아재가 타고 있어요. 붙이세요. 근데 아재 개그가 나쁜 건가? 네. 어쨌든 연정 이거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왜 띄우는 거예요? 의원님 사진 띄우려다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네. 이게 있더라고요. 의원님 이런 말 했어요? 한 적 있죠? 아니, 맞아요. 하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뭐, 친노다, 뭐, 문재인을 위한 거다, 뭐 하다, 하도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강단과 결기를 갖고, 맹활약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했죠. 박지원 원내대표의 맞상대로는 적당한가요? 오히려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당선 일성으로 그런 얘기 했죠. 그분이 아무리 그 화려한 기술을 펼치더라도 3당의 대표일 뿐이다. 그리고 3당의 원내대표 이상의 오버는 안 할 것으로 믿는다.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공허인 정청래입니다. 어제부터 공허했어요. 아니 원내대표 투표하셨어요? 안 부르더라고. 제가 오늘은 세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떠나세요. 첫 번째는 왜 공허한지. 두 번째는 그 얘기했어요. 연립정부. 그러니까 의원님 버전으로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립정부를 줄이면 연정이잖아요. 연정에 대한